오늘부터 할 파트는 통계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외우면 안 돼.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 외우지 마. 특히 내신 들어가는 사람들. 내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알려드린 대로 그냥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편할 거고요. 내신이 안 들어가거나 또는 저는 나중에 그 미적분 할 거기 때문에 확통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도 들으세요. 통계 파트는. 확률 파트는 솔직히 안 들어도 되긴 해. 근데 통계는 들어두시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대학을 가시면 대학교 1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안 하고 뭐 요즘에는 보통 이제 전공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학부제로 들어가거나 이거에 따라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교양 과목 중에 기초통계학이라고 깔려. 그럼 그게 통계과에 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들어도 돼. 원서를 써도 고등학교랑 내용이 똑같아.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원서를 쓰든 뭘 하든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공부하시고 뭐 지금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봐도 최소 B는 나와. 나머지 애들이 다 똘치기 때문에. 진짜로 나머지 애들은 다 못 알아먹는 애들만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선택 과목을 안 하셔도 나중에 대학 가셔가지고 교양 과목에서 점수 편하게 따시려면 하나 3학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됐지요? 자, 그래서 이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통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확률을 표현하는 게 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잡아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이 특정한 모양에 따라서는 우리는 확률에 따른 이제 변수를 잡습니다. 즉 확률 변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확률을 구할 때 변수를 이제 잡아서 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전 5개를 던져 우리가 앞면이 보통 구했던 확률은 앞면이 예를 들어 2개 나올 뭘 구하여라? 확률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여태까지 구했었거든. 됐니? 그럼 이때는 쟤를 변수를 잡는다는 건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변수 x라 하면 그러면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앞면이 나오는 개수니까 x는 얼마부터? 0부터 다음 어디까지?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거에 따른 각각의 뭘 구할 수 있어? 확률 구할 수 있잖아. 그게 확률 변수라는 거야. 됐니? 확률을 구하는데 이런 경우에처럼 우리 이제 뭐를 잡아서 가겠다? 변수를 잡아서 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속 편할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얘는 달라지고요. 어떤 확률 변수가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는 개념과 다음 연속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에 따라 이제 구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둘 다. 다 쉽고요. 여기는 어렵게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씩 정확하게 카운팅이 돼요. 즉 셀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셀 수 있다고. 즉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변수예요. 얘는 셀 수가 없어. 셀 수 없다 좀 말이 애매하죠.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라는 건 예를 들면 뭔 소리를 나타내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전의 개수 셀 수 있니 없니? 있잖아. 1개, 2개, 빵개 이런 것들 세 못 세. 셀 수 있지요. 또는 주사위 던질 때 주사위 개수 얘도 마찬가지로 셀 수 있어 없어? 있지요? 다음 수학 점수 또는 영어 점수 이러한 점수들 얘들도 정확하게 점수가 매겨져. 60.8 57.2 뭐 90.6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점수 세 못 세? 세.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가 못 세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셀 수 없는 개념은 꽤 많아요. 예를 든다면 너 키 얼마야?
85? 그럼 한 82점 몇 찍히면 85라고 하는 건가? 보통 그렇지 않나? 왜 키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170 정도 돼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때? 한 168, 167 이 정도 됐을 때 키 얼마니? 172. 170.1? 확실하게 172? 어쨌든 그럼 키라는 단위는 얘가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 185를 얘기하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184.47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 184.47cm라는 게 정확한 거야? 아니야. 측정 단위가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까지만 나타나니까 이건 184. 우리가 47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굳이 이게 만약 측정 단위가 184.47이 아니라 뭐 한 소수 10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면 뭐 2, 5, 4, 3, 1, 9 이렇게 뭐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요것도 정확하게 184.4725 43198이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말 못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키라든가 또는 뭘 나타내든가 몸무게. 이런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좀 그런가네? 야, 몸무게는 얼마냐? 80? 80? 한 83 나가겠네 그러면? 몸무게는 보통 줄여 얘기하고 우리의 기본은 키는 항상 늘려 얘기하죠. 그것처럼 그런 겁니다. 몸무게도 57kg라면 정확하게 57kg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쌤 저희 집 저울이 저한테 57이라고 얘기해줬는데요? 그건 그 저울이 나타내는 단위가 거기가 끝인 거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키나 몸무게 같은 단위는 얘는 정확하게 세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정확하게 카운팅이 안 돼. 딱 떨어지지 않아. 즉 숫자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자연수, 정수. 됐어? 다시 무슨 수하고 무슨 수 개념이면 자연수, 정수 개념이면 얘는 무슨 수? 실수 중에서도 무리수들. 얘네들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놈들. 그런 놈들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저 확률 변수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 우리는 쟤네들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구하는 방식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뭐에서부터 갈 거냐면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배우는 게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우는 게 한 파트가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보통 아마 중간고사가 또 앞에서부터 누적이면 특히 도농구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누적이면 끼케야 정규부터까지만 들어갈 거야. 연속 확률 변수의 일부분. 그 다음 마지막 또 추정해놓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그 소리 하겠지 뭐. 뻔하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이상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어떤 뭘 잡아내? 변수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럼 변수를 잡으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야? 식이 있겠지. 됐니? 그래서 요거는 이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확률 변수에서 확률 무슨 함수라는 표현이 있냐면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한문을 이거 영어로 나와 있는 표현을 한문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얘는 표현이 이해갔니?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함수식인데 뭐를 구하는? 확률을 구하는 함수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감안하시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다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뭐를 구하는 식? 확률을 구하는 식. 그럼 저러한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또는 구할 수 있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변수를 잡아 이 질량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이 변수 값을 갖다 넣게 되면 확률을 구하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뭘로 할까? 방금 전에 뭐 그걸로 할까? 주사위 5개를 던질 때 앞면의 횟수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면
자, 그럼 요 말을 보시고 먼저 x 값을 정하는 거야. 그럼 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방금 전에 했듯이 뭐뭐뭐 가질 수 있니? 시작! 0, 1, 2, 3, 4, 5. 얘는 이상확률 변수야, 연속확률 변수야? 그렇지, 이상확률 변수야.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이상확률 변수가 되고 그때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하면 이 x에 따라서 확률 값이 바뀔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때 우리가 요걸 구하는 방식이 1학기 때 무슨 시행이었기 때문에 주사위 5개 던지는 게 무슨 시행이야? 독립 시행이었지.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의 확률을 5cx에 2분의 1에 몇 승하면 x승하면 2분의 1에 몇 승 5 마이너스 몇 승 x승에서 x에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됐었거든. 그랬을 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5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넣었을 때 확률 나올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요렇게 p 확률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요렇게 표현되는 요 식을 얘가 확률을 구할 때 쓰는 식이잖아.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요. 표현 됐지요? 쟤를 뭐라고 할까? 얘를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 됐어? 됐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답.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확률을 가지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확률을 뽑아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뭘 할 거냐면 이 이상확률 변수가 나오게 되면 확률 당연히 무슨 함수가 있을 것이고 질량 함수가 있을 거고요.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안 주면 그냥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이상확률 변수라는 게 판단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를 작성을 하냐면
하나의 표를 작성하는 게 항상 기본이에요. 다시 뭘 작성하시라고? 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표를 우리는 뭐라고 칭하냐면 요거니까 여기 계속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확률 분포표 표라는 걸 작성해. 됐어? 그래서 중학교의 연장선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도수분포표 배우고 배웠지. 중1 때 배울걸? 도수분포표 기억 안 나니? 중3 때 평균분산 3포도 배우지. 그건 기억나? 그래 우리 뭐 다시 다 그럼 처음부터 다 해야겠네. 자 어쨌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워.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작성을 해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 수학 점수를 나타낼 때 (30점이) 3명 50점이 4명 다음에 60점이 3명. 그럼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했었냐면 물론 우리는 세로 방향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도수분포표 할 때는 20에서 30, 30에서 40 이런 식으로 몇 점 따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걸 보여드린 게 이제 저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저기 가지고서 우리 뭘 따졌냐면은 그때 평균을 따졌었거든. 됐니?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니?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30 곱하기 3 더하기 50 곱하기 4 더하기 60 곱하기 3 한 다음에 그 다음 얼마로? 10으로 뭐 해줘? 나눠줘. 표현 이해갔냐? 됐니?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걸 우리는 배웠었는데 이때 요놈의 식기에서 확률 분포표라는 건 뭔 소리냐면 동일한 모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동일하게 수학 점수가 몇 명이냐면 30점 다음에 50점 다음에 60점 이렇게 있는데 전체 인원이 얘 몇 명이야? 전체가 몇 명이니? 10명 나오잖아. 그럼 10명 중에 3명이 30점이니까 30점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3. 50점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4. 60점이 나올 확률은 3.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아래 적힌 건 얘는 뭐를 위해? 확률을 나타내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확률 분포표라고. 기존에 이렇게 표현했던 걸 밑에 단순히 뭐를 적어내서 확률을 적어내서 보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모양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x3, x4 쭉 가서 마지막에 xn까지 갖는다라고 하면 됐니? 그때 밑에는 뭐를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확률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즉 확률 나타내는 표현 라지 p 전에도 알려드렸고요. 확률 변수 x가 xi일 때 확률을 예를 들어 p1 확률이니까 p2 일반화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얘는 p3 다음 p4 쭉 가서 pn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됐니?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확률이니까 이 p 값들은 당연히 뭐보다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음 두 번째 이 p1부터 p2, p3 쭉 해서 pn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 그렇지 1 나와야 돼. 즉 단순화시키면 당연히 확률의 전체 합이 얼마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돼. 조금 얘를
지랄 맞은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랑 같은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여기다 보통 I 쓰니까. I는 1부터 N까지. PI. 이게 얼마? 1. 표현이 가쌍가쌍. 우린 시그마 배웠기 때문에. 됐나요? 됐니? 다음. 요 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러면 하나만 더. 수학 점수가 50점 또는 60점일 확률. 다시 수학 점수가 50점 또는 60점일 확률은 10분의 7 나오겠지. 누구하고 누구를? 10분의 4랑 3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맞아 틀려? 됐니? 그 얘기를 표현을 바꾸면 이런 겁니다. P, 뭐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확률. 확률 변수 X가 X3부터 예를 들어서 X5까지의 확률. 이렇게 표현되는 누구의 확률과 X3의 확률 누구? P3과 다음 X4의 확률 누구? P4와 그 다음 X5의 확률 누구를? P5를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요놈 식기를 일반화시키면 XA에서부터 XB까지라고 표현하면 얘는 뭐부터? P, A, P, A 플러스 1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P 어디까지? B까지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도니? 야 미안하지만 이거 동그라미 1번으로 바꿔라. 쏘리. 저 1번 바꾸라. 미안하지만 저거 동그라미 1번으로 바꿔보세요.
이쪽 지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놈의 식기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린 이제 쟤들을 가지고서 이 표를 작성을 해놓고 뭘 구하는 걸 볼 거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얘들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게 통계의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럼 통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근데 얘를 나타내는 표현이 조금 두 가지라서 이게 좀 헷갈려요. 보통 원래는 평균을 나타내는 표현은 문자 뭘 사용하냐면 M을 사용해요. 됐니? 근데 확률에서의 평균은 M뿐만이 아니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 이 대문자 이 쓰셔야 되고 가로 안에 X. 저 X라는 건 확률 변수 X야. 됐어? 그래서 쟤를 읽으실 때는 EX 그냥 읽으셔도 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 X의 기대값 뭐라고 읽으시냐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pectation X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그런 필요 없잖아. 그냥 EX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는 X의 기대값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읽으시면 되고 쟤에 대한 해석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니?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평균은 얘가 거랑 똑같아. 얘가. 그럼 요 놈의 식기를 선생님 우리도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이 식을 조금 쪼개서 보면 분자가 항이 몇 개니까 3개니까 얘를 몇 개의 분수로 3개의 분수로 쪼개도 되지. 그 쪼개는 식을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3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50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60 곱하기 얼마 10분의 얼마 3에도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근데 그때 10분의 3을 보니까 31대 뭐 확률이거든. 다음 10분의 4는 50점일 뭐 확률이거든. 10분의 3은 다시 몇 점일 때? 60점일 뭐 확률이야. 그래서 평균, 기대값 EX라는 놈의 식기를 우리가 구하려면 이 뭐하고 확률 변수하고 됐니? 각각의 확률을 뭐 해야 돼? 곱한 다음에 싹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평균이 나온다는 거야. 전체 개수 n이 어쨌든 이게 분모로 깔려서 그 확률을 구해주는 거랑 똑같은 게 모양이 나올 테니까.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결국에 이 식에선 EX라는 놈의 식기는 X1과 P1을 뭐 하고? 곱하고 X2와 P2를 뭐 하고? 곱하고 X3과 P3을 뭐 해? 곱해. 그래서 얘들을 뭐 해? 더해. 이 작업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누구하고 누구까지? X, N과 다음에 누구를? P, N을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얘는 간단히 표현할 수 있지요? 표현하면 시작! 시그마 변수 i만이 사용합니다. 확률에선 i는 1부터 n까지 다음 x, i, p, i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방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주구장창 계산만 할 거니까 다시 변수와 누구를 확률을 뭐해? 곱해 변수와 확률 뭐해? 곱해 변수와 확률 뭐해? 곱해. 그 다음에 그런 놈들을 싹 다 이 표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뭐해? 더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때 다시 한 번 더 해석 연습만 잠깐 할게요. 2, 3x 플러스 5 그럼 요 놈의 식기는 확률 변수 누구에서의 3x 플러스 5라는 놈의 무슨 값? 기대값. 됐니? 또는 뭐? 기대값이랑 뭐랑 같은 표현이라고? 평균. 됐냐 안 됐냐? 보통 평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쓴다고? 기대값 표현을 계속 쓴다고 그래. EX 또는 문자 M 씁니다. 이해 갔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두 번째 분산.
이 분산을 대부분 개념을 못 잡는데 분산의 개념이라는 건 얘는 이제 조금 익혀두셔야 될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나 모의고사 점수표 보시면 또는 학교 내신 점수를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이번에 성적표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학교 본인의 점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등급 점수 등급 나와 있지. 그 옆에 보통 뭐 알려주고 있니? 평균 알려주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줘. 뭐 알려줘? 표준 편차 알려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얘가 중요한 거야. 보통 표준 편차가 20 안쪽이면은 괜찮은 학교. 표준 편차가 20 넘어가. 양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게 이게 분산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표준 편차라는 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개념이긴 한데 결국에 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애들이 점수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수학 점수 표준 편차가 겁나 낮을걸? 20 안쪽 나왔을걸? 15? 한 17? 그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그쯤 나왔을 텐데? 얼마 나왔니? 표준 편차 높아 이번에? 얼마 나왔어? 안 나왔어? 뭐라고? 낮았어? 확인해봐 한번. 그러니까 20 안쪽 떨어졌을 거야 이번 시험. 상위권 몇 명 없었거든. 물론 한 20점, 20점대 애들이 졸라 많아버리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항상 그러니까 본인 학교 성적들이 보통 우리는 등급을 많이 봐라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등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등급 외에 나중에 내신에서 대학에서 따지는 건 표점 보셔야 된다. 표준화시킨 점수를 보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더라도 수능 성적표에서 원점수는 큰 의미 없어요. 원점수보다 뭐 보셔야 되면 표점 봐야 된다. 표점. 학교에 따라서 표점 따지는 데가 더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야, 수학이 점수가 3개야. 수학의 과목을 대부분 3개 보잖아. 선택 과목 가지고 확통 보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미적 보고. 그 다음 기하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봐. 그런데 이번 지금 올 7월 얼마 전에 끝난 거 7월 모평이 미적이 1컷이 78이었고 얘가 86이었고 이게 82였나? 그랬던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컷밖에 보통 잘 안 보니까 어쨌든 1컷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잘했니? 같은 1등급 나와도 확통이 제일 잘했을 것 같잖아. 아니야. 얘가 제일 낮아. 표점이. 실제로 얘네들을 우리는 다 뭐 하냐면 표점,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점수라는 걸 이걸 바꿔서 보거든. 표준 점수를 보통 바꿔서 보면 미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능이 좀 어려웠으니까 그때 미적 표점이 140대였습니다. 141인가 142. 겁나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표점 140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불입니다. 불. 무조건. 그게 재작년 국어. 작년 국어도 좀 비슷했고 130대 후반 140 넘어가는 순간 어려웠다는 시험이에요. 표점이 그렇게 높으면. 근데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얘가 140대였을 때 얘가 130 초반 130초 이것도 130 초중 요렇게 나와. 그러니까 보통 아예 그냥 뭐 하더라도 같은 점수 맞더라도 표점이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할 거라면 차라리 미적해라라고 알려주는 게 그거야. 더 도움이 되거든. 대학 갈 때는. 물론 뭐 저는 기하의 길을 가겠어요. 뭐 말리지 않습니다. 좋은 길을 가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냥 성적만 가지고 당장 빨리 대학을 좋은 데를 좀 더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점수 받더라도 성적 잘 나오는 게 나은 거거든. 이해갔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미적을 얘기하는 거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세 개의 집단이 다른데 같은 점수 가지고 86점, 78점, 다음에 82점 얘네들 가지고 얘가 제일 잘했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럼 뭐 해줘야 돼? 비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비교 대상이 필요할 거거든. 됐니? 그 비교하는 거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표준편차, 즉 분산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럼 뭐에서부터 퍼져 있느냐? 한가운데 우리가 뭐를 구하면, 평균을 구하면 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낮아. 즉 분산이 낮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니?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같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는 그냥 단순히 얘는 분산에다가 뭘 씌운 거냐면 루트만 씌우는 거거든. 왜 이렇게 씌운지는 개념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됐니? 그럼 왜 요놈식기가 이렇게 되느냐? 분산이 낮다는 건 평균 기준으로 애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는 얘기야. 표현 이해갔어? 그럼 그 얘기는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가운데를 위치하게 된다면 상위권이 많아 적어. 적어. 중위권 평균 근처 애들 겁나 많아. 하위권도 적어. 이런 경우. 이게 분산이 낮은 경우. 다음, 평균은 동일한데 만약에 분산이 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상위권 많아요. 평균 근처 얼마 없습니다. 하위권 많아요. 이래도 평균은 똑같을 수도 있죠.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이렇게 상위권 많은 시험에서 내가 90점 맞았다 그래서 1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같은 90점이더라도 평균 60에 90점이더라도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학교랑 이런 학교는 당연히 I가 답일 거거든. 그잖아. 이런 하얀둥이로 나온 애서 90점은 이 새끼 잘하는 놈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학교에서 아닐 수도 있거든. 이해갔니? 애들은 한 절반치기는 공부해. 나머지 절반치기는 10점, 20점 받아. 그럼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럼 그 안에서 90점 받은 애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보통 내신 점수를 우리가 따진다라고 한다는 건 내신 등급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대학 자체에서 나중에 대학 자체 Z표로 다시 환산을 해요. 내신 점수를 보는 건. 그래서 그 내신을 보정을 합니다. 학교별에 격차라는 건 당연히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야지. 그잖아. 니들도 야 너네들 학교 1등급이랑 저 공고나 상고 애들 1등급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아니잖아. 똑같은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그 기준은 그건 대학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저 분산을 가지고서 어떤 집단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저 분산을 구해서 저 평균과 분산 두 가지로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편차를 제곱한 놈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됐니? 그때 편차라는 건 여기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여기는 안 배우셨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평균과 별량과의 차이야. 평균 빼기 별량 빼기 평균이었나? x 마이너스 별량 빼기 평균이구나. 근데 이 편차를 굳이 지금처럼 모아는 이유는 제곱을 하는 이유는 편차를 평균을 그냥 구하면 안 돼. 왜냐면 평균과의 차이라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놈의 식기 평균 구하면 얼마 나오니? 쉬운 걸로 갑시다. 쉬운 걸로. 쉽게. 여기는 이해를 하고는 가셔야 되니까 1점, 2점, 3점, 4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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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1점 2점 이렇게 되면 됐어? 한 명 할까? 그럼 똑같은데? 그냥 가자.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둘 그럼 계산 좀 됐어. 됐니?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쉽게 평균 구하려면 1 곱하기 얼마? 1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1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얼마? 2를 얼마로 나눠야 돼? 5로 나눠야 돼. 그러면 1, 2, 3, 8 6, 8, 14 아이고야 5분의 14 2.8 소수까지 됐니? 그러면 이때 여기서 편차가 얼마가 나오냐면 편차는 2.8에서
평균이니까 1에서 누구를 2.8을 빼.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 1.8. 됐니? 다시 한 번 더. 이게 편차라는 거야. 한 번 더. 2에서 그럼 얼마 빼? 2.8 빼. 그럼 얘 얼마? 마이너스 0.8. 다음 3에서 또 얼마 빼? 2.8 빼. 그럼 얘는 얼마? 0.2. 다음 4에서 또 얼마 빼? 2.8을 빼면 얼마 나오는데? 1점인데 1.2가 몇 개야? 2개야. 2명 있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그럼 바이.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치면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수치니까 이만큼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2.8이 서 있으면. 됐니?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네들을 평균 구하려면 우리는 원래 얘들을 다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자, 더합니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6. 됐어? 더합니다. 하나, 둘, 셋 또 해야겠죠? 얼마 나와? 2.6. 더하면 얼마야? 0이야. 그럼 평균 무조건 얼마 돼? 0이야. 그냥 편차는 원래 합치면 무조건 제로야. 평균이 한가운데 서 있는데 걔하고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로 나온 이유는 결국에 뭐 때문에? 음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양이냐 음이냐는 그럼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음수를 없애주고 싶어. 그래서 걔를 뭐해? 제곱을 해. 그러면 제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러는데 이거 원래 우리는 그냥 떨어져 있는 수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쌤 절대값 쓰면 되잖아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공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자유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학교에서 수업하면 그때 얘기하시고 안 하면 그냥 무시하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냥 넘어가시면 돼. 됐니? 자유도는 교과 과정에서 날라갔으니까 내면 신고해. 그냥 교육청에. 그럼 돼. 어쨌든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원래 원하는 수치에다 제곱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다시 돌리려면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게 표준 편차. 됐니?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거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산을 구할 때는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편차의 제곱을 모아는 거다.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요놈식기를 표현을 할 때는 구하는 방식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표현까지만 적읍시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 variance라고 해서 v를 표현하시면 돼요. v. 됐니? v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variance라고 저걸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vx 이렇게 표현하면 돼. 됐어? 그럼 vx라는 거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편차를 제곱한 거에 뭐 평균이라 그랬지? 평균과 같은 표현이 뭐 있다 그랬어? 기대값이라고 그랬잖아. 다시 평균과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고? 기대값. EX라는 건 확률 변수 누구의 X의 무슨 값? 기대값. 즉 확률 변수 X의 뭐? 평균. 됐니? 이 3x 플러스 5 확률 변수 누구의? 3x 플러스 5의 무슨 값? 기대값. 말 바꾸면 3x 플러스 5의 뭐?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의 뭐? 평균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편차 제곱의 무슨 값? 기대값. 그럼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뭘 빼면 돼? 평균 빼잖아. 평균은 EX도 쓰지만 문자 모두 사용한다 그랬어? M 쓴다 그랬어. 됐니? 그러니까 별량, 즉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뭐해? 빼. 이게 그럼 뭘 나타내? 편차. 얘를 뭐 한 거에? 제곱한 거에 뭐? 얘 편차. 다시 여기까지 가면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요만큼이 뭐 의미한다고? 편차. 그럼 편차를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한 다음에 편차 제곱의 뭐? 평균. 평균과 같은 표현? 기대값. 기대값 문자 뭐 쓴다고? 2. 됐니 안 됐니? 됐니? 이게 분산의 정의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얘는
해석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까지 그냥 쭉 넘어가니까. 공식 외우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해석이야. 이거 나중에 뭐 다시 구하는 방법 알려줄 텐데 그것도 안 외워도 돼. 어차피 그거 하다 보면 되니까. 해석입니다. 해석 여기는. 다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해석. 표현 이해갔니? 됐냐? 해석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요. 적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내용 수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클리닉 교재다.